자, 교장 같이 볼게요. 만렙은 방금 설명드린 데까지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8초까지. 결정 안 되네요.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베이스 생각할게요. 자, 여기 페이지는 60이 아니라 70쪽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뭐 방금 했던 내용들 똑같이 나옵니다. 70쪽에는 한번 구경부터 해볼까요? 보통 여기는 제가 설명을 안 하는 편인데 뭐 안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70쪽에는 이제 기본 계산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고 이제 71쪽에도 일부 문제는 계산 문제가 있는데 하나 더 해볼까? 71쪽에 9번 풀어볼게요. 뭔가 좀 새로운 상황으로 보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71쪽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계속 말하지만 이런 류의 문제 때문이라도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자, 한번 같이 해볼까? 자, 혹시 뭐 나오셨나요? 정답? 얼마? 2분의 1? 나왔어요? 나왔어? 일단 3분의 5는 말이 안 되는 게 1보다 클 수가 없죠.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할 거는 위에 보시면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메뉴에 AB가 배반 사건이래요. 보통 어차피 이제 이것도 뭐다? 교집합을 주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즉 배반이니까 결론적으로 교집합일 확률은 없죠. 0이다. 이거 체크해야겠지. 자, 이제 읽어보시면 PA 나와 있고 PB 나와 있고 오늘 배운 게 이겁니다. 자, 이 친구의 공식을 이해하면 되고 선생님 여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매번 말하지만 공식은 구조로 공부하는 거예요. 저기가 저거면 저거라고 쓰면 되는 거야. 여기 똑같이 했어요? 지원이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공식을 외우잖아. 이 자리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 어떤 구조로. 알겠지? 꼭 B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가볼 건데, 자, 동현아,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얘랑 같은 말이 뭐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사건 확률 맞나? 즉 같은 말이 뭐다? 자, 1 빼기 P 맞나요?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가끔 이렇게 써먹을 거야. 1 빼기 P가 되고. 자, 분자를 보시면 자, 민치야, 얘랑 같은 말이 뭐야? 그쵸. 고1 때 배웠던 그 상황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배반 사건인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영아 B 빼기 A랑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얘랑 같은 게 뭐게요? 배반 사건이라서 그냥 PB가 돼요. 그렇지? B에서 A가 나가라는 건데 나갈 게 없어요. 서로 겹치는 게 없거든. 이렇게까지 간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아직 아쉬워. 뒤에 가시면 더 좋은 문제가 있겠지. 이런 문제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밑에 보시면 스토리 관련 문제. 저희가 오늘 처음 배운 게 15번 같은 유형이었지. 뭐 짝수가 나왔을 때 5 이상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게 이제 약간 좀 직접적으로 대놓고 약간 조건부 냄새가 나고요. 이제 뒷장 넘겨보시면 뭐랄까 조건부인 걸 내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풀리는 문제가 나와. 그냥 풀리더라. 그 얘기 책에서 보통 곱셈 정리라고 나옵니다. 위에처럼. 근데 어쨌든 이제 앞에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그리고 73쪽 가보시면 아까 제가 말한 적 있는데 위에 제목이 희한하죠. 선생님 저희 아까 이거 해본 적 있나요?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가 풀 때 뭐 하라고 했지? 기억나는 친구.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크게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한 크게 나눴던 문제 기억나? 이렇게 뒤에는 고정이고 앞에가 막 바뀌었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밑에 문제 보시면 아까처럼 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특히 이제 다시 넣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조건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크게 여기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일단 바로 이제 유형 가볼게요. 근데 여기 몇 개 한번 같이 풀면서 이제 오늘 배운 거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지. 자, 75쪽에 4번 풀어볼까요? 4번 4번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4번 말고 3번 해보자. 지난번에 숙제 복습도 할 겸 요것도 사실은 이제 숙제 봤으면 대충 흐름 아시겠지만 요거 되게 유명한 상황이에요. 자, 3번 풀어볼게요. 3번 동현아 풀고 있지? 좀만 집중하세요. 얼마 남았어? 아마 수업은 좀 더 일찍 끝날 거고요. 남는 시간에 그냥 문제풀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질문 아까 있는 친구들은 질문 또 뭐 하시고요. 뭐 개별적으로 푸는 게 되게 괜찮고 질문하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첫 페이지가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도 첫 페이지가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좀 약간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쉬워진 것 같기도 해요. 문제가. 자, 한번 그러면 풀어보셨나요? 혹시 혜원아 정답 나왔어? 6분의 1 가볼까요? 자, 이 문제는 자 어디가 재밌다? 자, 이 부분이 재밌다는 거야.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흐름을 이제 거의 아마 외운 친구도 있을 건데 이제 항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얘랑 일단 같은 게 하나 있지. 그게 고1 때 배웠던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여사건의 확률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리할 수가 있어요. 분배까지 할게요. 즉 저 식이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쫙 분리가 돼야 돼. 그리고 얘가 얼마다? 0.3이래요. 그리고 문제 보시면 이거 나와 있고요. 이거 나와 있으니까 이론상 구할 수 있겠죠. 어쩌면 교집합 주는 방법인 거야. 교집합. 그리고 이제 요거를 알아오시면 이것도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꼭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5번 해볼까요? 뭔가 다 쉬워 보여서 5번 해볼게요. 한번 각각 놀아보시면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하나씩. 시간 1분 40초 드릴게요. 너무 많나? 영어 수업이나 보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민채야, 우리한테 뭐 줄 것 같아? A. A 주겠죠. 여사건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한 개 있다는 거예요. A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끊고 지영아, 그럼 우리한테 뭐 줄 것 같아요? 교집합 주겠네요. 그렇죠. 교집합 받아볼게요. 자, 왜 교집합을 주냐면 저 공식 안에 교집합이 들어있고 방금 A를 구해왔잖아. 이 자리에 3분의 2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교집합 줄 거예요. 양쪽에 3분의 2 곱하시면 교집합 3분의 1 나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느낌 뭐지? 여기까지 끊으면 저희한테 뭐를 준다? PB를 주겠네요. 이 문제는 뭐 당연히 PB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자, 교집합 자리에 3분의 1 바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되겠죠. 뭐 양쪽에 3 곱해서 뒤지면 되겠네요. 뭐 PB가 5분의 2인가요?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와가. 다음 시간 내용 하나만 더 배우면 요 이제 식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알겠지? 자,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 어쩌면 이제 기본 문제. 이게 저희가 처음 오늘 배웠던 그런 기본 문제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자, 몇 개만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기본 문제인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이외에는 뭐 어렵지 않겠죠. 자, 한 개를 2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왔을 때 첫 번째가 앞면이 나왔어요. 얘는 뭐 너무 쉽지 않나요? 자, 혹시 요거는 동현아 정답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 그럼 4번이겠죠. 앞면이 한 번 나왔다는 거는 앞뒤 뒤 앞이거든. 첫 번째가 앞면이니까 한 가지겠죠.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기본 문제야. 그래서 이런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면 되는데, 자, 밑에 있는 8번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를 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느낌대로 풀어보실래요? 자, 8번 문제. 근데 얘도 막상 까보면 기본 문제야.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같이 풀면서 한번 느껴봅시다.
8번 문제입니다. 힌트는 저희가 아까 문제 풀 때 웬만한 문제는 뭐 사건 A, 사건 B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풀었는데 얘는 약간 사건이란 말을 좀 써주면 좀 편하게 풀리긴 해요. 간단하게라도.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 8번 문제. 혹시 이 문제 정답 나온 친구? 얼마? 혹시 10분의 3 나온 친구? 다 나왔어요? 오늘은 나만이니까 나만 못하구나. 자,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잘하네요. 아, 그러면 뭐 기본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본 문제고요. 얘는 이제 읽어보시면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8분의 5. 자, 어쩌면 여러분들 이 말에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요. 이게 어쩌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수학적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적 확률이 전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은 그거라는 거야. 이제 어떤 문제가 그냥 수학적 확률 문제인지 조건부 확률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전체 8분의 5란 말은 어떤 수학적 확률, 그냥 P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 피아노를 배운 적 있는 학생 요만큼, 그리고 피아노를 배운 적 있는 여학생 전체의 16분의 3이다. 그리고 읽어볼게요. 자, 이 학생 중에서 여기부터가 문제인데요. 한 명을 택했는데 시행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조건이 나오잖아. 제가 이번 문제를 한번 좀 사건을 줘볼까요? 이걸 제가 B라고 할게요. 자, 피아노를 배운 적 있는 친구를 제가 B라고 할게요. 배운 적 있을 때의 그 여학생, 그 학생이 여학생이라고요. 여러분, 자, 여기서 조건부 확률 냄새가 나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조건부 확률의 어떤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뭐일 때의 뭐인 확률. 자, 그 예를 여러분들이 한번 식으로 바꿔보시면 뭐 이런 거잖아. 우리가 해야 될 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을 때 여학생의 확률. 그렇지. 그리고 한번 공식으로 바꿔보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제 결국 이제 얘네들이 위에 대놓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B가 지금 피아노를 배운 적 있는 학생들인데 이 첫 번째 문장이 피아노를 배운 적 있는 학생이거든. 지금 어쩌면요. 이게 지금 PB를 준 거예요. 이렇게 PB를 준 거예요. 그리고 파란 색깔 보시면 피아노를 배운 적 있는, 자, 피아노를 배운 적 있는 여학생, 즉 둘 다 되는 여학생이라 요게 이제 어쩌면 교집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사실은 이 공식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꽤 많은 문제는 이 공식을 사실 이용을 안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좀 헷갈려가지고 가끔은 공식을 쓰게 돼요. 사건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데이터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식 안 한 친구는 그냥 여러분들이 풀 줄 아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10분의 3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린다. 잘하시는데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른쪽에 12번 보실래요? 오른쪽에 12번.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의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해요. 굳이 막 이거를 뭐 조건부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적어놨네요. 제가 사실 국어 같은 게 잘 못해가지고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데요. 불량품일 때 그게 Q 회사의 확률. 불량품이 나왔는데 그게 Q 회사의 확률. 딱 조건부 멘트죠. 그게 뭐일 때 뭐일 확률. 그러니까 뭐일 때가 분모로 가야 되고 이제 분자에는 교집합형이 들어갑니다. 저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몇 번이게요? 몇 번? 2번. 2번? 혹시 또 혜원이만 나왔어? 안 나왔고 지연이는? 2번? 2번. 또 2번 나온 친구 있어요? 2번? 2번?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불량품 1개를 포함한 P회사의 제품 10개. 자, 어쩌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P 회사에서는 불량품이 1개 들어있구나 체크를 해야겠지. 그리고 Q 회사에는 2개가 들어있어요. 일단은 총 개수는 20개겠지. 그리고 총 불량품은 3개 들어있고요. 그렇지. 자, 이거 문제 읽어보시면 20개 중에서 1개를 골랐을 때 그게 불량품일 때 이게 어쩌면 분모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분모로 들어가고 그러면 불량품일 확률이니까 20분의 3 맞나요? 자, 불량품일 때 그게 어디 회사? Q 회사의 제품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야.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공식은 사실 얘네 둘만 보시면 수학적 확률 문제야. 요거 두 개는. 즉 그 말은 요것도 전체에서 봐줘야 돼요. 전체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다시. 불량품일 때 20분의 3인데 그게 이제 불량품이면서 Q회사 제품이니까 20개 중에서 2개겠죠. 이렇게. 쌤, 네. 근데 저 그거 할때 그냥 불량품 3개 중에 2개로 보는 거 아, 그냥 그렇게? 괜찮아요. 아까 사실 그게 제가 처음 설명한 과목인데 이게 어쩌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 혹시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말 기억나세요? 우리 원래 이 공식을요 경우의 수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확률로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제가 쓴 이 풀이는 지금 확률로 푼 거고 지금 민채가 말하는 이 경우의 수만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즉 민채 말대로 불량품일 때니까 불량품이 3개 있잖아. 어쩌면 그게 Q회사 거니까 Q회사에 2개 있잖아. 사실 얘랑 같은 거예요. 요게 이제 경우의 수거든요. 거고. 그러니까 개수를 3개 씌울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에 따라서 왼쪽에 8번 문제는 애초에 확률로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왼쪽에 8번처럼 애초에 확률로 나오는 문제는 이제 확률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서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경우의 수로 세든 확률로 구하든 어차피 요 식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20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확률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할게요. 다음 장은 아까 우리 되게 쉽게 했던 표 관련 문제가 보이세요? 하나의 유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14번 해볼게요. 뭔가 좀 비어 있는데 비어 있어도 풀 수 있으니까 나왔겠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여기 이제 조건부 확률 유형 중에서 표 관련 유형이 존재하는데 오히려 쉽다. 그리고 느낌아, 이제 오른쪽 세 문제 풀 때는 이제 이런 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표도 그려보세요. 표를 그리면 되게 쉬운 문제가 많아요.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냥 뭐 해보면 쉬워요. 여기 뭔가 좀 쉬워 이상하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막 기호라던가 이런 거 보면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있는 공식을 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저 공식을 이제 막 의식하고 막 외우려고 하는 순간 이제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지 말고 뭔가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하게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동현아 뭐 나왔니? 뭐 나온 거 있어? 25분에 25분에 어? 자, 근데 이 문제 여러분 뭐예요? 여기 지금 몇 개 비어 있잖아. 근데 충분히 채울 수가 있겠지. 자, 여기 여러분들 남학생 이거 더한 게 합계가 20이니까 12명 되겠지. 여기는 25가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요 다 채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 문제에서 한 명을 택할 때 그게 여학생일 때 여학생 중에서 볼 건데 봉사활동을 해야 돼.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제 15번 같은 문제. 이제 어떤 스토리 문제 중에서 이런 표를 좀 그릴 만한 문제가 이제 종종 있어요. 자, 한번 15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왼쪽처럼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표를 그리는 걸 저희의 전략으로 하나 좀 쓰면 좋지 않겠니? 뭐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가 나오는 문제는 그냥 쉽게 풀면 되고요. 이제 가끔 문제 중에서 표를 그릴 만한 문제가 약간 이런 뉘앙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막 뭔가 막 구분돼 있는데 헷갈리잖아. 그냥 뭐 표를 그리면 깔끔하게. 동호회 P, 동호회 Q, 오른손, 왼손 이렇게 4칸 만들 수 있겠죠. 표를 한번 보자. 벌써 다 풀고 친구네. 잘하네요. 자, 잘했네. 할 수 있겠어. 아까 이거 못 푸는다고? 이거 15학점에 그 있었어. 더하기 못하면 초등학교 가야지. 가끔 막 그런 말 하잖아. 수학 공부에서 어디 써먹어요. 근데 수학 공부하면요, 좀 여러분들이 그 말한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좀 이제 살면서 이 돈의 어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좀 남들보다 깊이 있게 사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찍어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이 표 같은 걸 안 그리면 좀 헷갈리는 문제야.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뭐 하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자, P 투수, Q 투수, 동호회 P, 동호회 Q,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자, 보시면요. P, Q에 14명, 16명 여기 합계가 나와 있네요. 그렇지. 그리고 오른손만 사용하는 형 P에서 8. 여기 오른손이나. 그럼 여기를 채울 수 있고요. Q에서 오른손만. 사실은 오른손만 주면 왼손은 자동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왼손만 사용하는데 요 라인인데 그게 Q여라. 그럼 10분의 4겠네요.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 곱셈 정리 써 있는데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곱셈 정리란 말보다는 다시 넣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뒤에 보시면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 물론 어떤 문제는 아까처럼 뭐를 먹었기 때문에 못 넣는 문제도 있겠지. 어쨌든 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두 개만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해볼까? 19번 해볼까요? 19번. 사실 다시 넣지 않는다 문제는 아까 많이 풀어봤으니까 좀 그 말이 없는 문제를 풀어보자. 자, 19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때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잘 따라간다면. 너무 쉽네요. 뭐야 문제가. 1분 30초를 드릴게요. 30초만 드릴게요. 이번 숙제가 사실 뭐 페이지도 많지는 않은데 너네 생각보다는 되게 그냥 금방금방 풀릴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2월까지 해서 요체 끝낼게. 이제 뒤에 얼마 안 남았죠? 자, 이 문제 혹시 혜원아 정답 나왔어? 얼마야? 32분에 그치, 30분의 9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남자예요. 15분의 9. 근데 이제 다시 넣는다는 말은 없지만 상황상 뽑았으니까 한 명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안 넣겠지. 그래서 그 다음 거는 14분의 6. 이렇게 되는 문제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까? 22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의외로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혹시 이 문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 얼마기요? 몇 분의 몇? 3분의 얼마? 3분의 2? 거의 다른 얘기야. 8분의 3?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훈이가 이제 아침 식사랑 점심 식사를 하나 봐.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관련 문제인데요. 일단은 마지막에 묻는 거 먼저 볼까요? 둘 다 빵을 먹지 않을 확률이야. 둘 다 안 먹을 확률입니다. 그치? 그리고 한번 위에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요. 성훈이가 아침 식사로 빵을 먹을 확률이 나와 있잖아. 그럼 지연아, 빵을 안 먹을 확률은 얼마예요? 이게 사실은 여전이겠죠. 우리 빵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문장이 느낌 와? 이게 사실은 이제 조건부 확률 멘트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그게 어쩌면 그냥 이제 어떤 가정을 하는 건데, 아침 식사로 빵을 먹지 않았을 때 점심으로 빵을 먹지 않을 확률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상 이 친구의 확률을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말로 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거 구한 게 어쩌면 뭐 예를 들어 안 먹는 확률을 구한 거라고 치면 얘가 지금 안 먹는다는 가정하에 점심로 안 먹을 확률이 나온 거예요. 요게 지금 그 멘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제목에 곱셈 정리가 원래 부리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어쨌든 뭐 이걸 의식 안 해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 문장 사실 그대로가 그 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을 때 점심에 안 먹을 확률 여기를 준 겁니다. 여기. 그래서 두 개를 못하면 되겠죠. 저희가 앞에까지는 이제 약간 뭐랄까 이렇게 대놓고 안 주고 저희가 이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썼다면 이 문제는 요 두 번째 자리를 그냥 문장으로 길게 써준 거예요.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을 때 여기 조건범위 멘트거든. 안 먹었을 때 점심을 안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준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이미 여기 영향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준 거예요. 이분이 다 그래서 못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어쨌든 곱셈 정리라 불리는 그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이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앞에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행위에 확률이 바뀐다는 거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79쪽 가볼게요. 자, 79쪽에 저희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이 왼쪽 세 문제까지는 풀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엄밀히 말하면 유형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여기 왼쪽 유형이 뭐냐면 위에 있는 1번 유형이고 제가 아까 소개드릴 때 이 왼쪽 유형을 크게 그냥 뭐 크게 나눠가지고 풀어봐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왼쪽은 그 크게 나눠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럼 제가 24번 한번 좀 도전해볼 시간 드릴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도전해보시고 크게라는 걸 잘 이용하면 왼쪽의 세 문제는 풀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른쪽 유형이 이제 저희 그 만렙이랑 없던 유형이고 근데 쟤는 어쩌면 이제 요 왼쪽 유형에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왼쪽을 먼저 할 줄 알면 됩니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4번 크게 구분해보세요. 가지치기 크게란 말 가지치기 이렇게 가지치기 자 얘는 저희가 좀 연습을 해볼게요. 몇 문제씩 풀면서 마지막 유형이고 어쩌면 조건부에서 가장 유명한 유형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개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지금 잘하는데. 잘하는 친구 있네요. 오, 신기하네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 그러면 이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그러면 읽어보고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희수. 저희 실제로 학원에 희수란 친구인데, 희수가 비가 올 때 우산을 가지고 외출할 확률은 5분의 4입니다. 자, 여러분, 얘 지금 어쩌면 조건부 확률을 준 거예요. 지금 비가 온다는 가정하에 비가 올 때 우산을 가지고 비온 우산 가지고 요게 지금 5분의 4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3분의 1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 이번 주 일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희수가 일요일 날 우산을 가지고 외출할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 맞나요? 자, 한번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느낌 오지? 사실 이렇게가 크게겠죠. 크게 일단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지만 비가 여러분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일단 크게 출발은 일단 비가 오고 안 오고 문제야. 자, 그럼 우산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요 문장을 이해했다면 비가 오고 안 오고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우산을 챙길지 안 챙길지 나올 거거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비가 올 확률이 나와 있잖아. 여기다가 확률도 쓰겠습니다. 5분의 2. 그럼 동현아,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쓰면 좋겠죠. 요 구분에도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 비가 올 때 어쩌면 얘는 약간 이중가지를 칠 수가 있어요. 우산을 챙길 때가 있고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 보시면 이게 확률이 나와 있죠. 비가 올 때 우산을 챙길 확률이 5분의 4며 비가 올 때 우산을 안 챙길 확률은 5분의 1이겠죠. 자, 여기부터 제가 좋아하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치기가. 마찬가지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챙길 때가 있다고 했잖아. 요거죠. 상분의 1. 그럼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안 챙길 수도 있어요. 그게 3분의 2겠죠. 더한 게 1이 아닙니까? 이 두 개가. 자,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였냐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확률이니까 결국 요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요 라인. 즉 아마 문제 푼 친구는 비가 올 때 우산 가지고 가는 거, 비가 안 올 때 가지고 가는 이거 두 개를 크게 나눠서 더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구하는 것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가끔 이 문제가 바뀌면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그렇지. 자, 끝내보겠습니다. 두 개 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는 비가 안 올 때 우산 가지고 가는 거. 크게 두 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 가지치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기서 풀이라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밑에 26번 해볼까요? 뭐 이런 느낌 살려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페이지 문제 숙제 푸시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문제예요. 조건부에서. 그러니까 뭔가 조건부 확률은 항상 이런 식이더라고요. 뭔가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어요. 우리 지난번 숙제는 이런 문제가 딱히 없었는데 조건부는 희한하게 항상 뭐가 얽혀 있어요. 뭐 할 때 뭐 하고 뭐 할 때 이러면 조건 문제야 일단은. 그럼 지금 이 크게라는 전략을 항상 의식하세요.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혹은 앞장처럼 표를 그리던가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거든. 뭔가 좀 정리를 먼저 해야 돼. 깔끔하게 다 풀어서 가지고. 자, 26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어서 곧바로 오른쪽 문제로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여기서 한 숟갈 더 뜨면 오른쪽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는 마찬가지 나름의 이해를 가져가면 돼요. 지금 이미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저랑 좀 다르더라도 결국 풀면 장땡이야. 여기는 풀면 장땡이야. 정해진 풀이도 없고 나중에는 오히려 나는 내가 권장하는 거는 그 여기 확통 공부할 때만큼은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돼. 그냥 뭐 어떤 풀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읽고 잘 푸는 거예요. 잘 읽고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막 자기 스토리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며 정말 복잡 미묘해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잘 읽고 처음 봤지만 이렇게 좀 잘 피해갈 줄 알면 어려운 것도 풀립니다. 결국은.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어떤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겠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뭔가 베이스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동현이 맞았니? 오, 잘하네. 뭐 하면 돼 그렇게. 쉽잖아. 자, 10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건부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지금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자, 한번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근데 좀 잘렸네. 자, 예방주사를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확률이 혹시 몇 프로예요? 뭐예요? 80%. 그 말은 안 맞을 확률이 얼마야? 20%. 항상 이제 그 여사컨 느낌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시면 그럼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이 독감에 걸릴 확률이 각각 또 20%, 60%예요. 자, 여기까지 끊고 자, 방금 제가 위에서 쓴 크기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크기 자, 첫 번째 가는 여러분들 뭘로 구분할까요? 그치? 주사를 맞고 안 맞고 구분할게요. 어쩌면 첫 번째 구분은 이제 주사를 맞고 안 맞고로 구분할게요. 주사를 맞음 혹은 주사를 안 맞음. 그리고 위에 보시면 확률이 나와 있지. 자, 80%니까 5분의 4. 그리고 안 맞는 건 5분의 1이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가지는 이제 주사를 맞았지만 독감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쉽지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실제로 독감에 걸림, 안 걸림. 자, 주사를 맞았는데 걸린 확률은 얼마였지? 20%죠. 아무래도 좀 작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사를 안 맞았는데 걸릴 확률은 5분의 3 이렇게. 그럼 이제 걸린 게 있으면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안 걸릴 확률은 5분의 4. 독감 주사를 안 맞고 안 걸릴 확률은 5분의 2. 별 차이가 없네요. 안 맞는 게 낫나? 이렇게. 자, 그래서 가지를 다 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걸로 갈게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이 중에서 한 명을 고를 거야. 어쩌면 이제 이게 그래서 수학적 확률 문제라는 거예요. 시행이 나오고 바로 사건이 나오거든요. 뭐를 물어봐라? 독감에 걸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 문제를 풀면 끝나겠지. 요거 맞나? 정답은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또는 안 맞았는데 걸림.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어떤 수학적 확률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자, 이어서 이 문제를 제가 변형해서 추가 문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바로 오른쪽 문제로 넘어갑시다. 여기 오른쪽 문제가 이제 저희 만렙에 없던 그런 스타일인데 자,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추가 문제입니다. 필기해 보세요. 자, 독감에 걸린 사람 중에서 독감에 걸린 사람 중에서 주사를 맞았을 확률. 주사를 맞았을 확률. 자, 이렇게 바꾸면요. 바로 오른쪽 바꿉니다. 자, 독감에 걸린 사람 중에서 주사를 맞았을 확률은 과연 얼마일까요? 더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실래요?
추가 문제는 독감에 걸린 사람 중에서 주사를 맞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확률이 얼마일까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얼마 나온 친구 있어요? 얼마예요? 7분의 4. 오, 맞습니다. 혹시 7분의 4 나온 친구 있어요? 풀었는데. 자, 여러분 느낌 오세요. 다시 말할게요. 이번 왼쪽 문제는요. 사실 이게 이제 막상 까보시면 수학적 확률 문제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빨간 색깔 추가 문제는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조건인 거지. 독감에 걸린 사람 중에서.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방금 구한 이게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의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시잖아요. 독감에 걸린 사람은 요 두 부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뭐 주사를 맞은 사람 요거를 분자로 올리라는 문제예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다시 이 문제가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저 주사를 독감에 걸린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가 되는데 저희가 방금 구한 요 정답이 이제 사실 이 문제에서는 분모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한 개가 올라가는 문제예요. 독감에 걸린 사람 중에서 주사를 맞았을 확률이니까 이 친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사를 맞았을 확률이니까. 만약 이 문제가 독감에 걸린 사람 중에서 주사를 안 맞을 확률이면 얘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로 바뀌는 게 요 바로 오른쪽 문제입니다. 즉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더 좋은 문제 되겠지. 즉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끊고 독감에 걸린 사람의 확률을 먼저 똑같이 구해온 다음에 여기서 누구 하나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분자로. 마지막에 묻는 거를. 자, 한번 느낌 까먹기 전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27번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 페이지가 중요해요. 이 페이지가 이제 거의 뭐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유명한 시험 출제 1순위라고 합니다. 그냥 뭐 얘는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27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묻는 거의 차이점이 일단은 조건부로 물어봐요. 방금 왼쪽 세 개는 마지막에 수학 정렬이야. 얘는 조건부로 물어보고 이런 가르치기를 다 한 다음에 분모에는 앞에 조건을 쓰고 분자에는 하나 올리면 돼요. 그 중에서. 27번입니다. 2번 드릴게요. 조건부 확률. 풀었어? 지원이는 되게 잘하는구나. 자, 요거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세 개의 당첨 제리를 포함한 9개의 제리 중에서 자, 현우랑 지은이 두 사람이 자, 순서대로 제리를 한 개씩 뽑으려고 합니다.
그치? 근데 지은이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현우도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써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사실 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은이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현우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니까 일단 한번 크게 나눠볼까요? 크게 일단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 현우 다음에 지은이야. 현우 다음에 지은이에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일단은 먼저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요거라는 가정하에 얘를 봐야 되니까 이것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이제 지은이가 당첨이 돼야 돼 일단은.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거는 사실 만렙 문제거든. 여기가 당첨돼야 되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당첨?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당첨. 그럼 얘는 꽝. 너는 당첨. 이렇게 두 가지거든. 그치? 한번 구해볼까요? 위의 경우는 당첨이니까 9분의 3 곱하기 8분의 2겠지. 또는 밑의 경우는 꽝 9분의 6 곱하기 당첨 8분의 3 이 되겠지. 즉 만약 이 문제가 한 개를 뽑았을 때 지은이가 당첨될 확률 문제였다면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 맞는 문제라고요. 근데 이거 문제는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요거잖아. 이 두 가지야. 근데 이제 그때 현우도 당첨이 될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조건부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새로운 전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우가 당첨되는 얘를 분자에다가 올려주면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의 풀이가 되는 거예요. 요 새로운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새로운 전체가 둘 다, 그러니까 지은이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가 조건인 거야. 얘 여기서 봐야 되는 거야. 그때 이제 현우도 당첨돼야 되니까 이 친구가 딱 그 자리거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풀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두 가지 요인인 거야. 이것만 묻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왼쪽에 세 문제. 요거까지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조건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쪽에는 여러분들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자,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숙제는 그래서 79쪽까지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일단 혹시